안녕하세요. 화학원 시간입니다. 자, 러브앤트로피 잘 보고 오셨죠? 자, 이제 러브앤트로피도 3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4명의 사랑이 어떻게 될지 끝까지 한번 같이 지켜봐야겠죠? 자, 그럼 오늘도 러브앤트로피에 나온 화학 장면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요? 잠깐이면 돼. 아, 설아 저것 좀 봐. 페인트 다 벗겨져서 녹슬었다. 다시 칠해야겠다, 그치? 우리 과자 먹을래? 자, 잘 보고 오셨나요? 이런 슬픈 장면 속에서도 화학 장면이 숨어 있었던 거 보이셨죠? 마리 선생님이 금속의 부식 방지 방법 중에 하나인 페인트 칠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속의 부식은 산화 환원 반응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앞에서 배우셨죠? 그럼 산화 환원 반응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자, 그럼 먼저 산화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산화수라는 것은 모든 물질이 이온 결합을 한다는 가정하에 성분 원소가 산화되거나 전자를 잃거나 환원, 전자를 받거나 하는 정도를 나타낸 값입니다. 자, 모든 물질이 이온 결합을 한다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전자를 버리면 플러스 이온이 되죠. 그러니까 전자를 버리면 산화되면 플러스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 환원이 되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NaCl과 H2O가 있네요. 자, NaCl은 이온 결합 화합물이기 때문에 Na는 전자를 버려서 전자를 잃고 Na 플러스가 되는 것이니까 산화된 것이고, Cl은 전자를 받아서 Cl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원된 것이겠네요. 즉 Na 플러스는 산화수가 플러스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 Cl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의 산화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H2O는 공결합 화합물이죠. 이온 결합 화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를 받았다, 버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화수의 개념이 모든 물질이 이온 결합을 한다고 가정할 때 라는 전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H2O도 이온 결합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H2O는 H와 O가 전자쌍 한 쌍을 공유하고 있죠. 그럼 이게 가운데 있나요? 아니죠.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전기음성도가 산소가 수소보다 크기 때문에 산소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겠죠. 그럼 완전히 H가 산소에게 전자를 뺏긴 건 아니지만 산소가 H로부터 전자를 많이 당겨왔죠. 당겨왔으니까 우리는 이온 결합처럼 전자를 수소로부터 빼앗았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는 전자를 받아서 산화수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것이고, H는 전자를 줬으니까 산화수 값이 플러스 값을 각각 갖게 되는 것이죠. OF2네요. 자, OF2 같은 경우는 누가 전기음성도가 크죠? 그렇죠. F가 O보다 전기음성도가 큽니다. 그래서 전자가 F 쪽으로 많이 당겨져 가죠. 즉, 이 경우는 산소가 산화된 것이고 플로르가 환원된 것이기 때문에 산화수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산화수를 구하는 규칙입니다. 자, 첫 번째로 원소를 이루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원소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거죠. 구리, 수소, H2, O2. 구리 같은 금속 원소, 수소 같은 원자, H2, 수소 기체 같은 분자, O2, 분자. 이런 것들은 하나의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도 0이고 수소도 0이고. 자, H2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한 쌍 공유하고 있죠. 공유하고 있지만 H2와 달리 H끼리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공유를 하는 것이죠. 즉,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뺏겼다, 누가 누구한테 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각각 0이겠죠. O2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두 쌍을 공유하고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0입니다. 자, 다음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량과 같다.
당연하죠. 이렇게 Na 플러스 산화수는 플러스 1이겠죠. Cl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고 CA 플러스는 플러스 2, Al3 플러스는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자, 다음 화합물을 이루는 원자의 산화수 총합은 그 물질의 전하량의 총합과 같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H2O, H2SO4, NaCl, SO4E-가 있다면 자, H2O는 H2개와 O 1개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죠. 이렇게 H2개와 O 1개의 산화수를 더하면 자, 전하량이 몇이죠? 0이죠. 그러니까 0이 된다는 것이죠. H2SO4도 H2개와 S, O 4개의 산화수 값을 더하면 0이 돼야 되고, 그렇죠? NaCl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합쳐진 거니까 0이죠. SO4E-는 어떤가요? 그렇죠. S 1개와 O 4개의 산화수를 더하게 된다면 몇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전하량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화합물에서 플로르 F의 산화수는 항상 마이너스 1이다. 공유결합 화합물의 산화수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F입니다. F는 어떤 화합물과 결합되어 있어도 항상 산화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F는 전기음성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전자 당기는 힘이 가장 셉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소와 결합을 한다고 해도 항상 전자를 자기 쪽으로 한 개 땡겨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화수 값은 언제나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다음 화합물에서 수소 H의 산화수는 비금속 화합물일 땐 플러스 1, 금속 화합물일 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수소는 비금속 중에 가장 전기음성도가 작죠. 시발적 원소를 제외하고 가장 전기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어떤 원소와 결합을 해도 항상 전자 한 개를 빼앗기는 쪽이죠. 그러니까 비금속 화합물일 때는 항상 플러스 1입니다. 반면에 금속 원소랑 비교하면 전기음성도 값이 크죠. 그러니까 금속 원소와 결합할 때는 항상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화합물에서 산소 5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입니다. 단 과산화물 및 플로르와 화합물 제외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H2O 같은 경우를 볼까요? 자, H2O는 전자가 산소 쪽으로 많이 당겨져 있죠? 즉 하나의 수소로부터 각각 한 개씩의 전자를 자기 쪽으로 당겨옵니다. 그러니까 왼쪽 수소로부터 마이너스 1, 오른쪽 수소로부터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플로르랑 붙어 있으면 어떤가요? 그렇죠. 전기음성도가 F가 O보다 크기 때문에 F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러니까 각각 한 개씩의 전자를 F들에게 줍니다. 즉 F가 한 개씩 땡겨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된다면 산소는 두 개를 뺏긴 꼴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뭔가요? H2O2, 우리가 과산화수소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렇게 산소가 과하게 있는 화합물을 우리는 통칭해서 과산화물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산화수소죠. 자, 보시면 산소와 수소의 전자쌍이 각각 한 개씩 공유되어 있는데 이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겠죠? 이렇게 산소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을 것입니다. 즉 산소가 수소로부터 전자 한 개를 얻어왔으니까 마이너스 1, 오른쪽 산소도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겠네요. 수소는 플러스 1,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4번, 5번, 6번은 마치 법칙처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플로르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산화수의 주기성인데요. 자, 화합물을 형성할 때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산화수도 전자 배치와 관련이 있으며 그래서 주기성을 갖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원자라도 화합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산화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O2네요. 자, CO2는 전자쌍 두 쌍씩을 각각 공유하고 있죠. 이 전자쌍들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나요? 그렇죠. 탄소가 산소보다 전기음 성도가 작죠. 그러니까 산소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즉, 산소는 전자 각각 두 개씩을 땡겨온 값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게 되는 것이죠. C는 그렇죠. 4개 뺏긴 거니까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CH4는 어떤가요? C와 H는 각각 전자쌍 한 쌍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C와 H 중에 누가 전기음 성도가 크죠? 탄소, C의 전기음 성도가 더 크죠? 그래서 이 공유 전자쌍은 탄소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겠죠. 그럼 수소는 각각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겠죠? 전자 한 개씩 뺏긴 거니까. 그럼 탄소는 몇 개의 전자를 땡겨왔나요? 4개의 전자를 땡겨왔죠? 그러니까 탄소는 마이너스 4의 산화수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물질이라도 공유 결합되어 있는 원소에 따라서 산화수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산화수는 주기성을 나타냅니다. 자, 원자과 전자를 모두 잃을 때 최대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원자과 전자, 자기가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를 다 버리면 옥텐 룰을 만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를 모두 잃으면 그 물질의, 그 원소의 최대의 산화수가 되는 것이죠. 자, 1, 2, 13족 금속 원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비금속 원소에서 각 원소가 가질 수 있는 최소 산화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얻은 전자수이므로 얻은 전자수만큼의 숫자를 우리는 최소 산화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질소가 있네요. 자, 질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죠? 5개죠?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질소가 몇 개의 전자를 받으면 되나요? 그렇죠. 3개의 전자를 받으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질소가 가지고 있는 최소 산화수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럼 최대 산화수는? 그렇죠. 질소가 가지고 있는 5개의 원자과 전자를 전부 다 버렸을 때 산화수니까 몇이죠?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 산화수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최대 산화수는 플러스 5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 금속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화수가 정해져 있죠. 하지만 비금속들은 최소 산화수와 최대 산화수, 방금 본 질소 같은 경우는 최대 산화수가 플러스 5였죠. 최소 산화수는 그렇죠.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산화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산화수를 이용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값, 즉 증가하는 반응입니다. 플러스 값이죠. 환원은 전자를 받는 거니까 산화수가 감소하는 방향, 즉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MnO2가 HCl 만나서 MnCl2와 H2O 플러스 Cl2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다면 자, 어떤 원소가 산화가 됐고 어떤 원소가 환원이 됐는지 산화수를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MnO2 각각의 원소의 산화수를 한번 볼까요? 자, 우선 5가 우선이죠. 그러니까 5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2인데 5가 몇 개죠? 2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의 산화수를 갖겠네요. 그러니까 Mn은 몇인가요? MnO2의 전체 산화수는 0이 나와야 되죠. 전하량이 0이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4가 되겠네요. HCl은 그렇죠. H가 우선이죠. 플러스 1이니까 Cl은 마이너스 1이 돼야 HCl의 전하량이 0이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겠네요. 자, MnCl2는 이온결합 화합물이죠. 자, MnCl2는 이온결합 화합물이기 때문에 크로스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Mn2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죠? Cl 마이너스인데 지금 두 개니까 마이너스 2겠네요. H2O는 그렇죠? H가 우선이죠. 플러스 1인데 두 개니까 플러스 2일 거고, 그럼 O는 마이너스 2 값을 갖겠네요. 그래 0되니까. Cl2는 그렇죠? 물질이니까 0이네요. 그럼 산화수가 변화된 걸 볼까요? 자, Mn 같은 경우는 플러스 4였는데 플러스 2가 됐네요. 즉 산화수가 마이너스 2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화일까요? 환원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2만큼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환원이 되겠네요. 또 누가 변했나요? 그렇죠. CL이 변했네요. 자, CL은 MnCl2의 CL은 마이너스 1인데 두 개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건데 저 끝에 있는 Cl2는 0이죠. CL의 산화수가. 즉 왼쪽에 있는 HCl의 CL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Cl2로 되면서 산화수 값이 0이 되었기 때문에 플러스 1만큼 산화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즉 산화가 되었네요. 자, 그럼 이 화학 반응식이 틀렸네요. 플러스 1만큼 산화가 됐다는 건 전자를 한 개 버렸다는 뜻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2만큼 환원됐대요. 즉 전자를 두 개 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한 개 버렸는데 두 개를 받죠? 그렇죠. 이렇게 한 개 버리는, 전자 한 개 버리는 HCl이 두 분자 존재한다는 것이죠. 두 분자가 존재하면 두 개만큼 산화수가 증가하겠네요.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에서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Cl과 Mn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물어봤기 때문에 반응물 혹은 생성물 중에 산화됐고 환원된 물질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즉 산화된 물질은 HCl이고 환원된 물질은 MnO2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산화제와 환원제라는 말이 나오죠. 자,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입니다. 환원제의 정의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이겠죠. 즉 무슨 제라고 나온 건 마치 소화제처럼. 자, 소화제는 뭐 하는 거죠? 소화제는 우리를 소화시키는 약이죠. 소화제 자체가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소화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무슨 제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을 산화시키는 약, 산화제, 남을 환원시키는 약, 환원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즉 남을 산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자를 뺏어와야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죠, 자기 자신은 뭐가 되나요? 환원이 되겠죠. 환원제는 거꾸로 자기 자신은 산화가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산화제는 자기 자신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환원제는 자기 자신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그거죠? MnO2가 HCl 두 개를 만나서 MnCl2와 H2O 그리고 Cl2가 되는 화학 반응식인데요. 아까 산화수는 다 해봤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MnO2에서 O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4 해서 플러스 4가 되고, HCl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MnCl2는 플러스 2였고 마이너스 1인데 두 개니까 마이너스 2, 그렇죠? 플러스 1, 근데 두 개니까 플러스 2 돼서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어떤 물질이 산화됐고 어떤 물질이 환원됐는지 볼까요? 자, HCl은 산화되었고, 그죠? 플러스 2 증가했으니까. MnO2는 환원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화된 물질은 HCl이고 환원된 물질은 MnO2죠. 즉 산화제와 환원제는, 그렇죠, 자기 자신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킨 HCl은 환원제이고, MnO2는 자기 자신은 환원되면서 HCl을 산화시킨 거죠. 즉 MnO2는 산화제입니다. 그래서 MnO2는
산화제라고 우리가 부르고 HCl은 환원제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볼까요? SO2가 H2S 만나서 S, 황과 H2O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죠. 그럼 각각의 산화수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O가 마이너스 2였죠? 그런데 두 개니까 마이너스 4. 즉, 황은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갖게 되는 것이고 H가 플러스 1인데 두 개니까 플러스 2겠죠? 여기서 황은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S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0이고 H2O는 H가 플러스 1이고 두 개니까 플러스 2, 산소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산화수의 증감을 볼까요? 자, H나 O는 산화수의 증감이 없죠? 산화수가 증가하고 감소한 건 황뿐이 없죠. 자, 그럼 SO2의 황은 플러스 4에서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4만큼 산화수가 감소했죠. 즉 환원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H2S의 황은 마이너스 2에서 0이 됐으니까 플러스 2만큼 증가했죠. 그런데 두 개니까 곱하기 2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산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SO2는 환원되고 H2S는 산화됐죠. 즉 H2S는 자기 자신을 산화시키면서 SO2를 환원시켰으니까 환원제라고 부르고 SO2는 자기 자신은 환원되면서 H2S를 산화시켰죠. 그러니까 SO2는 산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수업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러브 엔트로피도 3화밖에 남지 않았듯이 화학 수업도 이제 마지막 단원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단원만 남은 만큼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